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운동하는 데이브입니다. 여기서야 이제 원래 내 그거대로 좀 나오는 것 같네. 이게 그 광각 렌즈라서 가운데는 좀 볼록하게 돼 있고 이 끝에 가면은 되게 좀 얇고 길게 나와요. 근데 이제 끝에 딱 좀 붙었으니까 좀 제대로 나오네요. 이렇게 쓰면은 약간 몸이 좀 이렇게 가운데가 이렇게 두툼하게 나오거든요. 기껏 살 뺐는데 살 뺀 것 같이 나오지 않아서 좀 약간 섭섭했거든요. 하여튼 그건 그렇고, 제가 원래는 오늘 전신 이제 밸런스 운동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루틴 운동을 찍으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그 영상이 20-30분 정도 되다 보니까 아직 조명이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9월 초에 조명이 오고 난 다음에 아무래도 9월 한 10일 정도는 지나야 또 다른 루틴 운동에 대해서 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지, 태연아? 자,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운동을 가르칠 때 저희는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 중에 한 가지가 바로 걷기입니다. 걷기가 왜 중요하냐? 대부분 사람들은 걷기를 이제 유산소성 운동이라고 많이 생각을 하죠. 물론 유산소성 운동으로 우리 몸에 미치는 효과도 지대하고요. 근데 우리가 유산소 운동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또 다른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체형 규정의 가장 기본이 근간이 되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유산소성 운동인 걷는 게 대체 왜 체형 규정을 하는데, 체형에 대한 밸런스를 맞추는데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으시기 때문에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몸은 가운데 머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목이 있습니다. 그리고 흉추를 따라서 척추가 이어지고, 그 다음에 골반으로 이어져서 우리 몸의 가운데의 중심축은 끝나게 되죠. 근데 우리가 몸을 이렇게 움직이는 거는, 이렇게 걷는 거는요, 몸에 대한 중심축, 즉 경추부터 밑축까지 뼈에 대한 중심축을 이용해서 우리가 몸을 로테이션 해주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걷게 되면은 척추를 중심으로 해서 뼈들이, 관절들이 이런 식으로 회전을 하게 되겠죠. 약간 비틀리는 현상이 일어나는 것처럼 말이죠. 근데 여러분들이 그냥 평소에 걷는 것처럼 이렇게 걸으면은 당연히 이 회전 운동에 대한 역할은 정말 작아질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걸을 때 이런 식으로 몸의 로테이션을 이용해서 걷게 되면은 이 회전축에 대한 운동 역할은 커질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회전축의 운동 역할을 크게 만들어주면은 어떻게 체형에 대한 밸런스를 잡을 수가 있는 것이냐? 한 가지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자동차를 만약에 구입을 했어요. 자동차를 구입을 했는데 그 자동차가 흔히들 하는 말이 있어요. 한 10,000km 정도까지는 타야 뭐 볼트라든지 너트가 자리를 잡게 되고, 어느 정도 이제 그 차가 달리는 거에 익숙해지고, 모든 부분들이 이제 일명 왁구라고 하죠. 그 밸런스들이 다 잘 맞게 되면은 그 차에 대해서 기를 들인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동차들도 달리기 시작을 하면은 미세한 진동 떨림으로 빡빡하게 맞춰져 있었던 서로에 대한 관절이 부드럽게 연동을 하기 시작을 하면서 그 차체에 대한 본연의 기를 들이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 몸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운동을 정말 안 하고 오랜 기간 동안 앉아있고 한 자세로 굳어져 있는 자세가 된다면은 각 관절들은 빳빳하게 굳어져 있는 형태가 될 겁니다. 근데 그 관절들을 이런 식으로 좌우로 슬금슬금 풀어주기 시작을 하면은 어느새 관절에 대한 유동성은 부드러워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특히 근골격계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관절이 굳어지고 뼈가 석회질화되는 거를 방지를 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꾸준한 운동이 필요한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척추, 경추, 그 다음에 각 관절들이 딱딱하게 굳어지면은 여러분들의 몸에 대한 관절에 대한 가동 범위도 많이 줄어들 것이고, 줄어든 관절의 가동 범위는 신진대사라든지 그 다음에 혈액순환을 현저하게 떨어뜨리면서 여러분들의 몸을 더 악화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한단 말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걸으면서 몸에 대한 회전력을 증대를 시키고 각 관절들이 원활하게 좌우로 움직일 수 있게끔 만들어주면은 몸에 대한 척추를 중심으로 해서 각 관절들이 부드러워지게 되면서 신진대사도 높아지고, 그 다음에 혈류량도 증가를 하고, 그 다음에 칼로리 소비량은 늘어나는 건 당연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유산소 운동을 정말 극도로 꺼려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에 대한 체형을 밸런스를 잡아주기 위해서도 여러분들이 그 싫어하는 이 걷는 습관이 정말 중요하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어떻게 걸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평소에 걷는 습관이 사지에 대한 움직임이, 좌우에 대한 회전축에 대한 로테이션이 원활하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옆에서 보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걷게 되겠죠. 근데 여러분들의 몸의 중심축을 가운데로 두고서 상지와 하지를 로테이션 하듯이 좌우로 번갈아 가면서 걸어주게 되면은
척추에 대한 움직임이 활발해지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아주머니들이나 뭐 그 다음에 약수터에서 뭐 이제 걸으시는 분들, 뭐 이제 파워워킹을 하시는 분들 보면은 왜 이렇게 약간 유치해, 약간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분들이 걷는 게 정말 정확한 걸음 자세예요. 근데 다만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분들이 걸으실 때는 단순히 팔만 움직인다는 겁니다. 근데 팔만 움직이게 되면 어깨 관절에 대한 가동 범위만 늘어나겠죠. 근데 팔을 움직여서 파워워킹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깨에 대한 회전축을 움직이면서 이런 식으로 걸어주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가운데 척추, 그 다음에 흉추, 그 다음에 경추서부터 부드럽게 연동작용을 하기 시작을 하겠죠. 몸이 이런 식으로 틀어져 있는 분, 그리고 이런 식으로 틀어져 있는 분, 서 있으면은 상지는 이쪽을 바라보고 있는데 하지는 반대쪽을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분들이 걸을 때 이런 습관들을 들여주시게 되면은 몸이 정면을 향해서 정렬을 이룰 수 있는 형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것도 한 가지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걸을 때 발바닥의 모양이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걸으실 때 발바닥이 만약에 뒤꿈치부터 앞꿈치까지 0부터 10이라고 하면은 0, 1, 2, 3, 4, 5, 6, 7, 8, 9, 10이 다 부드럽게 닿아주는 공이 굴러가는 형태의 발바닥이 돼야 되는데 뒤꿈치부터 앞꿈치까지 순서가 없이 바로 0부터 10, 0, 10으로 걷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게 어떻게 걷는 습관이냐면요. 이런 소리가 나는 분들이죠. 근데 걸을 때 0부터 10까지 꾹꾹 눌러서 다리가 뒤로 갔었을 때 다리를 끝까지 밀어주게 되면은 엉덩이에 힘이 자연적으로 들어가는 걸 느끼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다리를 대고 그 다음 발바닥 끝까지 밀어서 엉덩이에 힘이 들어갈 때까지 다리를 밀어주고 그 다음 상체는 돌려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형태로 걸어주는 습관을 들이시게 되면은 다이어트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엉덩이와 허벅지 뒤쪽 그리고 허리 위쪽까지도 지방이 빠지게 되면서 아름다운 라인을 그리는 몸의 형태도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대부분 거북목인 형태가 많기 때문에 앞쪽 근육으로 걷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지금 이런 습관을 들여서 걸으시는 분들은 뒤쪽에 힘을 줘서 뒤쪽 근육을 써서 걷는 습관을 걸으시게 되면은 뒤쪽에 대한 밸런스 라인이 아주 좋아지게 되고요. 생각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지속적으로 걸어주시게 되면은 복부의 수축과 이완이 지속적으로 자극이 될 것이고 여러분들 배가 한 5분 정도 걸으시면 되게 땡기는 걸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말은 즉슨 여러분들의 복부에 수축과 이완에 대한 자극이 지속적으로 전달이 되면서 여러분들 복부 지방의 감소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앞뒤에 대한 밸런스 라인도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점 꼭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걸음은 여러분들이 평소에 길거리를 걸을 때, 뭐 출근할 때 그렇게 하시라는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시간을 내서 여러분들의 유산소 운동을 하실 때 이런 식으로 걸어주는 습관을 들이시게 되면은 여러분들에 대한 체형에 대한 정렬을 가운데로 올바르게 만들어주는 가장 첫 번째 걸음이니까 이 점 꼭 참고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유산소가 아무리 싫어도 유산소 운동을 하게 되면은 머릿속에서 엔돌핀도 많이 일어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스스로 머릿속에서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아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내면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여러분들이 스스로 뭔가 고민을 해결하고 그 다음에 뭔가를 더 긍정적으로 발전시키는 그런 도움도 줄 수 있을 거니까요. 걷는 거에 대해서 너무 거부감 들지 마시고 앞으로는 이제 걷는 거에 대한 습관을 한번 들여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영상은 오늘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의 몸을 회복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